천둥이 울리는 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차갑게 빛나는 조명 아래 낡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떨림없이 서 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본다. 당신, 제 앞에서 제 어머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가늘지만 단단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다. 회장석에 앉은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60대 중반의 남자. 권력이 만든 냉혹함이 얼굴 가득하다. 내 어머니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회장 앞에 던진다. 서류가 탁자 위로 미끄러진다. 이제 모두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진다.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인다. 손이 떨린다. 그가 서류를 집어든다. 한참 뒤 그는 눈을 감았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제 이름은 유진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끝내러 왔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화면이 밝아진다. 한 달 전, 새벽 5시, 낡은 단칸방.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 바닥에 놓인 양동이로 뚝뚝 떨어진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온다. 알람이 울린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뜬다. 17살. 긴 머리를 묶을 고무줄도 낡았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다. 몸이 무겁다. 어제 밤늦게까지 편의점 야간 일을 했다. 방 안을 둘러본다. 냉장고는 없다. 스티로폼 상자 하나가 냉장고 역할을 한다. 싱크대는 녹슬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유진은 세수 대신 물티슈로 얼굴을 닦는다. 오늘도 버텨야지. 그녀는 작은 거울을 본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또렷하다. 유진은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선다. 골목은 아직 어둡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춘다. 첫 번째 일은 우유 배달이다.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7시까지 동네를 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숨이 턱까지 찬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방세를 낼 수 없다. 한 집 한 집 우유를 놓으며 유진은 생각한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였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엄마의 차는 브레이크가 멀쩡했다. 왜 사고가 났을까? 무언가 이상했다. 엄마, 꼭 알아낼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유 배달을 마치고 학교로 향한다. 교문 앞에서 숨을 고른다. 교복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다. 운동화 바닥은 닳아서 구멍이 났다. 친구들은 유진을 보고 수군댄다. 쟤 또 아르바이트하고 왔나 봐. 눈밑 봐. 매일 저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버티지? 유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교실로 들어간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긴다. 수업 시작 전 짧은 시간이라도 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다. 담임이 교실로 들어온다. 유진아, 잠깐 나와봐. 유진은 피곤한 몸을 일으킨다. 무슨 일일까? 또 수업료 얘기인가? 가슴이 철렁한다. 교무실. 담임은 유진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넨다. 유진아, 이번에 한성그룹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뽑는데 성적도 좋고 형편도 어려우니까 내가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아. 유진은 서류를 받아든다. 한성그룹.
이름은 들어봤다. 큰 기업이다. 하지만 왜 그런 곳에서 자신 같은 학생을 뽑는 걸까? 선생님,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성적이면 충분해. 한번 해봐. 합격하면 대학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유진의 눈이 반짝인다. 대학? 꿈꾸던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진은 교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장학회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유진은 편의점에서 야간 일을 한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 조용하다. 유진은 카운터에 앉아 장학회 서류를 작성한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손이 멈춘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그때 문이 열린다. 딸랑하는 종소리. 유진은 고개를 든다. 중년 남자가 들어온다. 양복을 입었다. 비싼 옷이다. 그의 분위기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권위가 느껴진다. 남자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온다. 유진은 계산을 하려다가 그의 시선과 마주친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다. 남자는 유진을 뚫어지게 본다. 표정이 굳어 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봉투 하나를 카운터에 놓는다. 장학회 서류다. 내일 꼭 제출해라.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간다. 유진은 멍하니 서 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린다. 편의점 주인이 뒤에서 다가온다. 저 사람 누군지 아니? 유진은 고개를 젓는다.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말한다. 저 사람이 한도연 회장이야. 한성그룹 주인이라고. 여기 왜 왔을까? 유진의 눈이 커진다. 한성그룹 회장. 그 사람이 왜 이 작은 편의점에, 그리고 왜 자신을 그렇게 본 걸까? 유진은 카운터에 놓인 봉투를 본다. 손이 떨린다. 봉투를 연다. 안에는 장학회 서류가 들어있다. 그런데 서류 사이에 작은 쪽지 하나가 끼어 있다. 낡은 종이다. 유진은 쪽지를 펼친다. 글씨가 낡았다. 그런데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다. 그 아이를 지켜줘요. 나 대신. 유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린다. 이 글씨는 엄마의 글씨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온다. 손에는 그 쪽지를 꼭 쥐고 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벽장을 연다.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낸다. 엄마의 유품이 담긴 상자다. 상자를 열자 낡은 노트가 보인다. 엄마가 쓰던 일기장이다. 유진은 노트를 펼친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한성그룹. 도연이는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 유진은 숨이 막힌다. 도연? 그 이름은 분명 한도연 회장의 이름이다. 엄마가 회장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대체 무슨 관계였던 거야? 유진은 노트를 더 읽는다. 하지만 그 이후 내용은 찢어져 없다.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처럼 보인다. 유진의 가슴이 답답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학교에 가기 전 장학회 서류를 다시 본다. 면접 날짜가 적혀 있다. 이틀 뒤다. 유진은 마음을 다잡는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회장이 엄마를 알고 있었다면 면접에서 물어봐야겠어. 유진은 서류를 가방에 넣는다. 학교로 가는 길. 하늘은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유진은 우산이 없다. 비가 오면 그냥 맞으며 가야 한다. 교실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웅성거린다. 유진이 한성그룹 장학회에 지원한대. 대박. 거기 합격하면 인생 역전이잖아.
유진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귀에 들어온다. 합격하면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그보다 유진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다. 면접 당일, 유진은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선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유진은 긴장한다. 이런 곳에 처음 와본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인다. 안내 직원이 유진을 면접장으로 안내한다. 복도는 길고 조용하다. 유진의 발걸음 소리만 울린다. 면접장 문 앞에서 유진은 심호흡한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문을 연다. 면접장 안에는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다. 그리고 그중 가운데 자리에는 한도연 회장이 앉아 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회장은 유진을 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힌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앉으세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말한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는다. 면접이 시작된다. 면접관들은 유진의 성적을 칭찬한다. 성적이 우수하네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회장은 말이 없다. 그는 유진을 계속 바라본다. 유진은 불편하다. 왜 저렇게 보는 걸까? 그때 회장이 입을 연다. 너는 어머니 이야기는 안 하나? 면접장이 조용해진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라서 회장을 본다. 회장님, 그건 사적인 질문인데요. 조용히 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유진은 얼어붙는다. 왜 엄마 얘기를 하는 걸까?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저희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는 눈을 감는다. 면접이 끝나고 유진은 밖으로 나온다. 다리에 힘이 없다. 복도에 기대어 선다. 가슴이 답답하다. 왜 엄마 얘기를 물었을까? 회장은 분명 뭔가 알고 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이야기 좀 하자. 유진은 돌아본다. 회장이 서 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하다. 유진은 고개를 젓는다. 저랑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회장은 유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본다. 넌 나를 알고 싶을 거다.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아도. 유진은 혼란스럽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선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본다. 나를 알고 싶다고? 당신이 누군데? 유진은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회장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엄마의 노트를 다시 꺼낸다. 페이지를 넘긴다. 도연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세계는 너무 위험해. 유진은 이 문장을 여러 번 읽는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엄마는 회장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엄마의 죽음도 회장과 관련이 있는 걸까? 유진은 결심한다. 알아내야 해.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회장과 무슨 관계였는지. 며칠 후 유진은 합격 통지를 받는다. 장학금뿐 아니라 한성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도 주어진다. 유진은 기쁘면서도 불안하다. 회장이 나를 왜 뽑았을까? 혹시 엄마 때문인가? 유진은 엄마의 유품을 다시 뒤진다. 그러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다. 유진은 사진을 자세히 본다.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본다. 심장이 멈춘다. 이 사람, 한도연 회장이잖아. 유진은 사진을 떨어뜨린다. 손이 떨린다. 사진을 다시 집어든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다. 도연, 약속해줘.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이 아이뿐이야.
유진은 숨을 쉴 수 없다. 이 아이,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건가? 엄마, 회장님과 대체 무슨 사이였어요? 유진은 벽에 기댄다. 머리가 복잡하다. 모든 게 이상하다. 회장이 자신을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 엄마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진, 알아내야 해. 진실을. 다음 날 유진은 한성그룹 본사로 찾아간다.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 아니다. 유진은 그냥 회장을 만나고 싶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가 다가온다. 어디 가시나요? 저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낡은 교복. 경비는 고개를 젓는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유진은 당황한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들여보내라. 회장이다. 그는 로비에 서 있다. 유진을 본다. 경비는 놀라서 비켜선다. 유진은 회장에게 다가간다. 회장실. 넓고 조용하다. 유진은 소파에 앉는다. 회장은 마주보고 앉는다. 긴 침묵이 흐른다. 제 엄마, 아시죠? 유진이 먼저 입을 연다. 회장은 눈을 감는다. 잠시 후 대답한다. 알고 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떻게 아세요? 그건 지금 말할 수 없다. 왜요? 제 엄마에 대해서인데 왜 말 못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커진다. 회장은 유진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무슨 말이에요? 알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진다. 유진은 참을 수 없다. 책상을 손으로 친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제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대체 엄마와 무슨 사이였는지. 회장은 유진을 외면한다. 창밖을 본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너는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나를 알게 되면 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 유진은 회장의 얼굴을 본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다. 슬픔이 담겨 있다. 회장은 화제를 돌린다. 장학회 합격이다. 다음 주부터 인턴으로 회사에 나와라. 유진의 표정이 굳는다. 회장님, 저를 왜 자꾸 회사로 끌어들이는 거죠? 너를 지켜야 하니까. 누가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유진에게서 시선을 거둔다. 너도 알고 싶지 않은 사람. 유진은 더 묻지 못한다. 회장의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다. 유진은 회장실을 나온다. 복도를 걷는다. 머리가 복잡하다. 회장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 엄마와 관련된 큰 비밀이 있다. 알아내야 해. 엄마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를. 유진은 주먹을 쥔다. 그때 회장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너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춘다. 얽혀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유진은 결심한다. 이 회사에 들어가서 진실을 찾겠다고. 화면이 어둡게 닫힌다. 한 주가 지났다. 유진은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선다. 고층 빌딩을 올려다본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인턴으로 일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긴장도 되지만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진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진다. 유진의 교복 차림이 눈에 띈다. 다들 정장을 입고 있는데 유진만 교복이다. 유진은 어깨를 움츠린다. 저 애가 장학생이라던데. 회장님이 직접 뽑았다지. 뭔가 숨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수군거림이 들린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걷는다.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시선이 따갑다. 인사팀 직원이 유진을 맞이한다. 중년 여성이다. 표정이 차갑다. 따라오세요.
인사팀 직원은 유진을 한 사무실로 안내한다.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줄지어 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여기가 내 자리야. 회장님 지시로 특별히 배정된 곳이야. 직원의 말투에는 미묘한 경계가 담겨 있다. 유진은 느낀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진은 책상에 앉는다. 책상은 창가 쪽이다. 햇빛이 들어온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본다. 직원들은 유진을 힐끔힐끔 본다. 하지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다. 유진은 생각한다. 여기서 어떻게 정보를 찾지? 엄마와 회장의 관계를 알려면 옛날 자료를 봐야 할 텐데. 점심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간다. 유진도 뒤따라간다. 하지만 아무도 유진과 같이 가지 않는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혼자다. 유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낸다. 집에서 싸온 김밥이다. 주위에서는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한다. 까딱 잘못하면 회장님 눈밖에 날까봐. 저애 건드리면 안 된다더라. 유진은 그 말을 듣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자신은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외롭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 누군가 유진 앞에 앉는다. 유진은 고개를 든다. 젊은 남자 직원이다. 30 초반쯤 되어 보인다. 미소를 짓고 있다. 혹시 유진 맞지? 남자는 자신을 소개한다. 나는 주혁이야. 재무팀에서 일해.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유진은 놀란다. 회사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건네받는 호의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주혁은 밥을 먹으며 말한다. 처음이라 어색하지? 나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유진은 주혁을 본다. 그의 눈빛은 따뜻해 보인다. 하지만 유진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왜 자신에게 잘해주는 걸까? 혹시 회장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닐까? 근데 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주혁은 잠시 멈칫한다. 그리고 웃는다. 그냥 힘들어 보여서. 그날 오후 유진은 복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한다.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유진은 최선을 다한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회장과 비서의 대화다. 유진은 손을 멈춘다. 귀를 기울인다. 그 아이는 절대 눈치채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렇다고. 지금 말할 수는 없어.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그 아이. 자신을 말하는 것 같다. 유진은 숨을 죽인다. 더 듣고 싶다. 유진 양이 계속 과거 일을 캐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막아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목소리가 멀어진다. 유진은 벽에 기댄다. 손이 떨린다. 회장은 자신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엄마의 노트를 다시 꺼낸다. 페이지를 넘긴다. 찢어진 부분이 있다.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이다. 유진은 그 부분을 자세히 본다. 남은 글자들을 읽는다. 도연이,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아이만은 꼭 지켜야 한다. 유진은 이 문장을 여러 번 읽는다. 아이,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면 엄마는 자신을 누군가로부터 지키려 했던 걸까? 회장이 위험하다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 유진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회장은 그 진실을 알고 있다. 다음 날, 유진은 회사 지하 복도를 지나간다. 화장실을 가는 길이다. 복도는 조용하다. 그때 모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주혁의 목소리다.
네, 회장님. 유진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은 걸음을 멈춘다. 숨을 죽인다. 주혁이 회장과 통화하고 있다.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한다. 주혁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친절은 거짓이었다. 유진은 뒤로 물러선다. 조용히 화장실로 간다. 거울을 본다. 얼굴이 창백하다. 손이 떨린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유진은 화장실에서 나온다. 복도를 걷는데 주혁이 앞에서 온다. 유진은 당황한다. 하지만 표정을 감춘다. 유진 씨, 어디 갔다 와요? 주혁은 웃으며 묻는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한다. 화장실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점심도 같이 먹을래요? 유진은 고개를 젓는다. 오늘은 괜찮아요. 할 일이 있어서요. 주혁은 아쉬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유진은 돌아선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생각한다. 회장은 왜 나를 감시하는 걸까? 내가 뭘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건가? 그날 저녁, 유진은 회장실로 간다. 노크한다.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유진은 문을 열고 들어간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다. 고개를 든다. 무슨 일이냐? 유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회장의 표정이 굳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알고 싶어요. 왜 주혁 씨를 시켜서 저를 감시하는 거죠? 회장은 한숨을 쉰다. 의자에서 일어난다. 창밖을 본다. 내가 위험하니까. 누가요? 아직 말할 수 없다. 유진은 참을 수 없다. 목소리를 높인다. 대체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예요. 그런데 회장님은 계속 비밀만 지키고 계시잖아요. 회장은 유진을 돌아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고통스러워 보인다. 지금 말하면 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어머니의 죽음에 내가 관련되어 있다. 유진은 숨이 막힌다. 회장이 엄마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회장님이 우리 엄마를.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내가 직접 손을 쓴 건 아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다. 그게 내 죄다. 유진은 뒷걸음질 친다. 믿을 수 없다. 회장이 엄마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그렇다면 누가 엄마를 죽인 건가? 누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눈을 감는다. 그건 아직 말할 수 없다. 왜요? 왜 말 못해요? 유진은 소리친다. 회장은 유진에게 다가온다. 유진의 어깨를 잡는다. 유진아, 지금은 참아라. 때가 되면 다 말해주마. 하지만 지금은 너를 지켜야 한다. 유진은 회장의 손을 뿌리친다. 저는 보호받고 싶지 않아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유진은 회장실을 뛰쳐나간다. 다음 날, 유진은 회사 자료실에 간다.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는 곳이다. 유진은 엄마의 이름을 검색한다.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한다. 하지만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는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유진은 포기하지 않는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진다. 먼지가 날린다.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한다. 파일을 열자 문서가 나온다.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비밀 보호 대상자 E-7. 유진의 심장이 뛴다. 이 엄마의 이름 첫 글자다. 유진은 문서를 읽는다. E-7 보호 대상.
신상정보 비공개. 회장 직속 명령. 유진은 숨을 멈춘다. 엄마가 회장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유진은 문서를 가방에 넣는다. 자료실을 나오려는데 문이 열린다.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온다. 잠깐 가방 검사 좀 하겠습니다. 유진은 당황한다. 왜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유진의 뒷목에 소름이 돋는다. 회장이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안팀이 다가온다. 유진은 가방을 꼭 안는다.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검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규정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유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주혁이 들어온다. 주혁은 보안팀을 막아선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보안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난다. 주혁은 유진을 본다. 유진 씨, 괜찮아요? 유진은 경계한다. 주혁은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도와준 것 같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혁은 한숨을 쉰다. 유진 씨, 제가 당신을 감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키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주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유진의 가방을 본다. 그 문서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유진은 주혁에게 다가간다. 왜 위험해요? 이 문서에 뭐가 적혀 있는데요? 주혁은 주위를 살핀다. 아무도 없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 문서는 회장님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죠. 유진의 눈이 커진다. 그럼 회장님이 우리 엄마를 알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네요? 주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둘의 관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어떻게요? 주혁은 입을 다문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같은 시각, 회장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유진이 자료실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 비서가 보고한 것이다. 회장은 한숨을 쉰다. E-7 파일을 찾았구나.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다. 그는 창밖을 본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유진아, 아직은 안 돼. 내가 진실을 알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연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자. 그 여자는 유진의 엄마다.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는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유진은 집에 돌아와 문서를 펼친다. 자세히 읽는다. E-7 보호 이후 불법 거래 사건 관련자. 증인 보호 필요. 유진은 숨이 막힌다. 불법 거래 사건. 엄마가 무슨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말인가. 문서를 더 읽는다. E-7은 사건의 핵심 증인. 하지만 위협으로 인해 신분 숨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호. 유진은 이해할 수 없다. 엄마가 증인이었다고? 무슨 사건의 증인이었을까? 문서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다. 사건의 실제 책임자는 별도 기록에 보관. 유진의 손끝이 떨린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뜻이다. 유진은 문서를 다시 읽는다. 그러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E-7의 딸도 보호 대상에 포함. 절대 외부 노출 금지. 유진은 심장이 멎는다. 딸, 그게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회장은 자신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나까지 보호하는 거지? 유진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회장과 엄마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자신도 그 관계의 일부다. 유진은 결심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회장실로 간다. 노크 없이 문을 연다. 회장은 놀라서 고개를 든다. 유진, 노크를. 대체 뭐예요? 우리 엄마와 회장님은 무슨 사이예요? 유진은 문서를 책상 위에 던진다. 회장은 문서를 본다. 표정이 굳는다. 이걸 어디서?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증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요?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회장은 눈을 감는다. 한참 후 대답한다. 내 어머니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위험에 처했고 나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요? 그게 다예요?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회장은 유진을 똑바로 본다. 유진아, 내 어머니와 나는 사랑했다. 유진은 숨이 멎는다. 사랑했다고? 회장과 엄마가? 거짓말. 진실이다. 우리는 젊었을 때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럼 왜 엄마를 버린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버린 게 아니다.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힘이 부족했다. 유진은 회장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다. 회장님, 혹시 저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한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 회장은 조용히 말한다.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화면이 어둡게 닫힌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다.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사랑했다고. 엄마와 회장이 사랑했다고. 그렇다면 모든 게 달라진다.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본다. 어두운 밤하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유진의 마음도 그렇다. 어둡고 혼란스럽다. 만약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면 유진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한다. 하지만 자꾸 떠오른다. 회장이 자신을 보호하는 이유. 엄마를 사랑했다는 말. 모든 게 한 가지를 가리킨다. 유진은 주먹을 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를 버렸겠어? 왜 엄마를 혼자 두었겠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진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회사에 간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라 사무실은 비어 있다. 유진은 회장실 앞에 선다. 문은 잠겨 있다. 유진은 주위를 살핀다. 아무도 없다. 유진은 문손잡이를 돌려본다. 잠겨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유진은 인사팀 사무실로 간다. 거기에는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걸 안다. 서랍을 뒤진다. 키를 찾는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이건 불법이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키를 찾아 회장실로 돌아간다. 문을 연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간다. 회장실은 넓고 조용하다. 유진은 책상으로 간다. 서랍을 연다. 서류들이 가득하다. 하나씩 뒤진다. 그때 한 서랍이 잠겨 있는 걸 발견한다. 유진은 서랍을 열려고 한다.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유진은 주위를 둘러본다. 작은 열쇠가 책꽂이 뒤에 숨겨져 있다. 열쇠로 서랍을 연다.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다. 파일을 꺼낸다. 표지에 2-7- 극비라고 적혀 있다. 유진은 파일을 연다. 첫 페이지에 엄마의 사진이 있다. 젊은 시절의 엄마다. 아름답다. 유진은 사진을 쓰다듬는다.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거기에는 문서가 있다.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출생증명서 마이너스 유진. 유진의 손이 떨린다. 유진은 출생증명서를 읽는다.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비어 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다. 지워진 것이다. 누군가 일부러 지웠다. 유진은 불빛에 비춰본다. 희미하게 글씨가 보인다. 유진은 눈을 가늘게 뜬다. 한도현. 유진은 출생증명서를 떨어뜨린다. 바닥에 종이가 펼쳐진다. 유진은 주저앉는다. 아니야. 이럴 수가.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유진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다. 유진은 울음이 터져 나온다. 왜 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혼자 살게 한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알았구나. 유진은 고개를 든다. 회장이 문 앞에 서 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유진은 일어선다. 회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온다. 문을 닫는다. 유진아, 대답하세요. 제 아버지가 맞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유진의 세계가 무너진다. 내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미안하다. 유진은 회장에게 다가간다. 손을 들어 회장의 뺨을 친다. 따기 소리가 사무실에 울린다. 왜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회장은 맞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는 유진을 바라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유진은 울며 소리친다.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일하고 아프면서도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떨군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알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못한 게 아니다. 도와주면 너희가 더 위험해졌다. 유진은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왜 도와주면 위험해요? 회장은 소파에 앉는다. 힘없이 주저앉는다. 앉아라. 이제 다 말해주마. 유진은 마주 앉는다. 회장은 오래전 이야기를 시작한다. 너희 어머니와 나는 25살 때 만났다. 나는 아직 회사를 물려받기 전이었고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린다.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하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진심으로. 하지만 내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은 반대했지.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유진은 조용히 듣는다. 나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고했어. 그러던 중 너희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지. 유진의 가슴이 조여온다. 그게 저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회장은 계속 이야기한다. 나는 기뻤다. 아이가 생긴다는 게. 하지만 아버지는 분노했어. 당장 헤어지라고 명령했지. 그래서요? 순순히 따른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나는 거부했어. 너희 어머니와 함께 도망치려고 했지.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어. 너희 어머니를 위협했지. 만약 내가 회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녀와 아이를 해치겠다고. 유진은 숨이 막힌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는 싸우려 했어.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먼저 떠났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유진은 이해할 수 없다. 엄마가 먼저 떠났다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어.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는다. 아이는 내가 잘 키우겠다고. 회장은 눈물을 닦는다. 나는 미칠 것 같았어. 찾아다녔지. 하지만 그녀는 너무 잘 숨었어. 나를 피하기 위해.
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다니. 그래서 17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나는 계속 찾았어. 그리고 10년 전 드디어 찾았지. 하지만 회장은 말을 잇는다. 그때 너희 어머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우리 딸은 당신 없이도 잘 자라고 있다고 했지. 유진은 엄마의 말을 상상한다. 강했던 엄마.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견뎌낸 엄마.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멀리서라도 너희를 지켜보고 싶었지. 그래서 비밀리에 돈을 보냈어.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진은 놀란다. 그게 제가 받던 장학금이었어요? 그렇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알고도 받지 않았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 유진은 엄마를 떠올린다. 정말 그럴 사람이었다. 회장은 창밖을 본다. 그러던 중 1년 전 사고가 일어났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엄마의 사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계획한 거였어. 유진은 숨을 멈춘다. 누가요? 누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회장은 유진을 똑바로 본다. 내 형이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회장의 형? 그러면 한성그룹의 부회장이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회장은 무겁게 말한다. 내 형은 회사를 물려받지 못한 걸 원망해 왔어. 그래서 항상 나를 끌어내리려 했지. 그러던 중 내 존재를 알게 됐어. 유진은 손을 떤다. 내 형은 너를 이용하려 했어. 숨겨진 딸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서 나를 스캔들에 빠뜨리려 했지.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막았어. 어떻게요? 그녀가 증거를 모았어. 내 형이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를. 그리고 그걸 경찰에 넘기겠다고 위협했지. 유진은 엄마가 그렇게 용감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형님이. 그래. 그가 사람을 시켜 사고를 낸 거다. 유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린다. 그럼 왜 경찰에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떨군다. 증거가 없었어. 내 형은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지.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야 했어. 저요? 그래. 만약 내가 형을 고발하면 그는 너를 노렸을 거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세상에 폭로하고 너를 위험에 빠뜨렸을 거다. 유진은 이해한다. 회장이 왜 침묵했는지.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회장은 눈물을 흘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은 회장을 본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온다. 미움과 동정, 분노와 이해, 모든 게 뒤섞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숨기고 살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어. 내 형을 무너뜨릴 거다. 유진은 놀란다. 어떻게요? 증거를 찾을 거다. 너희 어머니가 모았던 증거를 다시 찾을 거야. 그리고 내 형을 법정에 세울 거다. 유진은 결심한다. 저도 돕겠어요. 엄마의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회장은 유진을 본다. 걱정스러운 눈빛이다. 위험해. 괜찮아요. 저는 이미 엄마를 잃었어요. 더 잃을 게 없어요. 다음 날부터 유진과 회장은 비밀리에 움직인다. 엄마가 남긴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 유진은 옛날 집으로 간다. 1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비워둔 집이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난다. 유진은 집안을 둘러본다. 추억이 밀려온다. 엄마와 함께 밥 먹던 식탁, 엄마가 앉아있던 소파. 유진은 눈물을 닦는다. 엄마,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유진은 집을 뒤지기 시작한다. 엄마가 증거를 어디에 숨겼을까? 한참을 뒤지다가 유진은 벽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한다. 금고에는 번호 자물쇠가 걸려 있다. 유진은 번호를 입력해 본다. 자신의 생일.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엄마의 생일도 시도한다. 역시 안 된다. 유진은 생각한다. 엄마가 무슨 번호를 썼을까? 그때 한 가지가 떠오른다. 엄마와 회장이 처음 만난 날짜. 유진은 회장에게 전화한다. 엄마랑 처음 만난 날이 언제예요? 5월 17일이다. 유진은 517을 입력한다. 딸각. 금고가 열린다. 금고 안에는 USB 하나와 노트 한 권이 있다. 유진은 USB를 꺼낸다. 이게 증거일까? 유진은 노트도 꺼낸다. 노트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보인다. 도연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를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우리 딸을 부탁해. 유진은 울음이 터진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는 걸. 유진은 USB를 가방에 넣는다. 회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회장실. 유진은 USB를 건넨다. 회장은 컴퓨터에 USB를 꽂는다. 파일이 열린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난다. 횡령 증거.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사고를 계획한 대화 녹음까지. 회장은 놀란다. 이 정도면 충분해. 형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유진은 안도한다. 드디어 엄마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언제 경찰에 넘길 거예요? 회장은 생각에 잠긴다. 신중해야 해. 형은 경찰에도 사람이 있어.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를 숨길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개석상에서 폭로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일주일 후 한성그룹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다. 언론도 온다. 유진은 행사장 뒤편에 서 있다. 긴장된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회장은 단상에 오른다. 마이크 앞에 선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진다. 회장의 형도 앞줄에 앉아 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다. 회장은 USB를 꺼낸다. 이 안에는 한 사람의 범죄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켠다. 문서가 스크린에 나타난다. 횡령 증거다. 하객들이 술렁인다. 이 증거는 우리 회사 부회장, 내 형이 저지른 범죄를 보여줍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굳는다. 그는 일어선다. 무슨 헛소리야. 하지만 회장은 계속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1년 전 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화면에 사고 현장 사진이 나타난다. 유진 엄마의 차다. 하객들이 놀란다. 부회장은 당황한다.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는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여성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장은 유진을 가리킨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린다. 유진 나와라. 화면이 어둡게 닫힌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걸어간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다.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유진은 회장을 본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행사장이 술렁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부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다.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선다. 목소리가 떨린다. 제 이름은 유진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하지만 계속한다. 그리고 1년 전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부회장을 똑바로 본다. 저 사람이 제 엄마를 죽였습니다. 부회장은 벌떡 일어선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야. 회장이 리모컨을 누른다. 화면에 녹음 파일이 재생된다.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여자를 처리해. 깨끗하게. 사고처럼 보이게.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녹음이 끝나자 행사장이 조용해진다. 부회장은 주저앉는다. 얼굴이 하얗다. 경찰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온다. 회장이 미리 연락한 것이다. 한태준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부회장에게 수갑을 채운다. 부회장은 회장을 노려본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회장은 차갑게 말한다. 형님은 선을 넘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제가 사랑한 사람을. 부회장은 끌려나간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는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본다. 드디어 끝났다. 엄마의 원수를 갚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 진실을 밝혀도 엄마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유진은 눈물이 흐른다. 회장이 유진을 안는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유진은 회장의 품에서 운다. 1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행사가 끝난 후 회장실. 유진과 회장은 마주 앉아 있다. 긴 침묵이 흐른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연다. 유진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유진은 고개를 든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딸이다. 이제 세상이 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이 집으로 와서 살아도 돼. 학교도 좋은 곳으로 옮기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 유진은 회장을 본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저는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회장은 놀란다. 왜? 그곳은 너무 좁고 불편하잖니. 유진은 미소 짓는다. 그곳은 엄마와 함께했던 곳이에요.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는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나는 내 아버지니까. 유진은 회장의 손을 꼭 잡는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실감난다.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회장은 눈물을 글썽인다. 너는 정말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강하고 당당해. 유진도 눈물이 난다. 엄마가 그립다. 몇 달이 지났다. 부회장은 재판을 받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교사와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유진은 여전히 학교에 다닌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안다.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처음에는 힘들었다.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아이들은 유진에게 잘 보이려 했고 어떤 아이들은 질투했다. 하지만 유진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어느 날 유진은 엄마 산소에 간다. 엄마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유진은 엄마 묘 앞에 앉는다. 꽃을 놓는다. 엄마, 저 왔어요. 바람이 분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다. 엄마가 숨겼던 진실을 다 알았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였다는 것도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춘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엄마를 혼자 두었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죠? 그래서 먼저 떠난 거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유진은 눈물을 닦는다. 엄마, 저도 이제 용서할게요. 아버지를. 그리고 저 자신도. 유진은 일어선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다. 너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나도 오고 싶었다. 회장은 유진 옆에 선다. 엄마 묘를 본다.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유진은 회장의 손을 잡는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회장은 유진을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게 자랑스럽다. 유진도 미소 짓는다. 저도요. 이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엄마를 추모한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으로 돌아온다. 작은 단칸방.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다.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안다. 유진은 책상에 앉는다. 엄마의 사진을 본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할게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유진은 노트를 펼친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엄마의 원수를 갚았고 숨겨졌던 진실도 밝혀졌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유진은 펜을 멈춘다. 창밖을 본다. 별이 빛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용서를 배웠다는 것이다. 미움이 아닌 사랑을, 복수가 아닌 화해를. 1년 후, 유진은 대학생이 되었다. 한성그룹의 장학금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산다. 어느 날 회장이 유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고급 레스토랑이다. 유진은 어색해한다. 이런 곳은 불편해요. 회장은 웃는다. 그래도 가끔은 와야지. 너는 내 딸이니까. 식사를 하며 회장이 묻는다. 유진아, 너는 나를 용서했니? 유진은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용서했어요. 처음에는 미워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걸. 회장은 안도한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유진은 미소 짓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유진은 진지하게 말한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회장은 눈물을 글썽인다. 그래. 약속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두 사람은 손을 잡는다. 아버지와 딸.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다. 유진은 생각한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배웠어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석양이 진다. 아름답다. 유진은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롭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유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복수는 용서라는 것을. 화면에 유진과 회장이 함께 걷는 모습이 나온다. 엄마를 잃었지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진짜 부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유진은 카메라를 본다. 미소 짓는다. 숨겨진 인연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자막이 나온다. 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자유롭게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